안녕하세요.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입니다. 오늘은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투표를 하러 갔는데 저는 1인 1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혼자서 10표를 찍어요. 이거 불공정하고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죠? 복수의결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통상의 보통 주식은 한 주의 의결권이 하나가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복수의결권은 한 주의 의결권이 여러 개 있는 주식입니다. 흔히 한 10개까지 의결권을 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거 불공평할 수 있죠? 왜 그래야 되지?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도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의결권을 왜 도입하게 될까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적은 자본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간격, 그걸 괴리라고 부릅니다. 소유 지배 괴리를 일으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복수의결권이 활용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유 지배 괴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재벌 집단이 많이 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라는 겁니다. 출자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100% 자회사가 아닌 이상 적은 자본으로 출자 단계를 거쳐가면서 많은 기업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출자 단계가 많아질수록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확대시킵니다. 재벌들의 소유 지배 괴리는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평균 한 3.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의결권은 57%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15배가 넘는 의결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습니다. 복수 의결권은 일주에 10의결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 우리는 이미 출자 구조를 통해서 일주에 15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복수의결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장단점이 있다는 논의가 학술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적대적 M&A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른바 경영 참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복수의결권이 있으면 경영을 못해도 경영권 교체가 일어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비효율적이고 또 복수의결권을 이용해서 사익 편취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증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으니 실제 이게 긍정적 효과가 더 클지 부정적 효과가 더 클지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런 걸 우리가 실증적 문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많은 연구가 경영학에서 특히 재무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까지 연구의 컨센서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도 EU를 중심으로 해서 복수 의결권을 폐지하는 그건 결의를 하려고 했었고요. 권고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법적 강제는 안 갔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할 때는 복수 의결권 발행을 못하게 90년대 중반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호주와 이스라엘은 그쯤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마켓에서 복수의결권을 가진 기업은 상장 단계에서 불허하는 정책들을 미국에서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004년에 구글의 창업자들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가서 우리가 복수의결권을 가지고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NISE가 허용 안 하면 우린 다른 곳에 가서 상장하겠다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협박에 굴복을 해서 허용을 하게 되고 그 분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일종의 복수의결권을 가진 IT 기업들 상장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그런 상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학자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가진 기업들이 상장된 다음에 이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여전히 또 하고 있겠죠. 복수결권을 가진 창업주가 상장할 때 요구했던 새로 내세운 아이디어 내지는 논리는 뭐냐면은 골든 터치, 창업가의 이 창조적인 정신, 기업가 정신을 이거는 창업가가 아니면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게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고 경제도 도움이 된다. 골든 터치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그 ISS 같은 의결권 자문 기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골든 터치가 일어나는 기간은 매우 짧고 부정적인 효과는 그 이후에 심대하게 커지더라라는 거.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복수 의결권이 있더라도 일몰 조항 몇 년이 지나면은 보통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복수 의결권 때문에 참호화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업 가버넌스에 대한 규제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NISE가 복수 의결권을 가진 기업들의 상장을 허용하니까 전 세계에서 그중에서 뉴욕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런던,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곳에서 복수 의결권을 가진 기업들의 상장을 같이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race to the bottom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치 한쪽이 나쁜 걸 하니 다른 쪽도 나쁜 걸 하는 식으로 바텀으로 향하는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수 의결권을 가지고 상장을 할 만큼, 그게 부정적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도 할 만큼의 기업 같으면 대부분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에 가서 상장을 하지 다른 데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런던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곳은 실질 사례가 없고요. 홍콩은 있습니다만 그건 중국과의 특수성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복수 의결권 상장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의 증권시장일 뿐이고 거기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문재인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우리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개정안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비상장 벤처에 대해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해 주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기업 가버넌스나 재벌 세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좀 어렵죠. 복수 의결권이야 말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벤처기업법 일부 개정안에서 논리로 삼았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면은 경영권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지분이 희석이 되면서 경영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오히려 안 받으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기업들이 복수 의결권이 있으면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지분은 희석돼도 경영권은 보호할 수 있으니까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언뜻 들으면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매우 회개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 비상장 벤처 같은 경우에 지분을 투자받을 때,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 지분과 경영권에 대한 협상을 사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쿠팡 경우 미국에 상장을 했었죠. 그런데 상장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대규모 투자를 받고 지분을 내주고, 그렇지만은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사적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마켓컬리라고 또 새벽 배송하고 있는 유니콘 중에 하나죠. 거기도 대표가 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적 계약에 의해서 경영권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상장 전에 똑같은 사적 계약으로 경영권을 보호받았습니다. 우리 벤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벤처들은 사적 계약을 통해서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과 경영권에 대한 협상을 해서 시장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규모 투자를 해주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게 자기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벤처에 대해서는 그런 사적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적 합의를 투자자가 해줄 마음이 없는 기업이 복수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 투자를 하지만 경영권은 창업자가 가지고 투자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투자자라면 투자하실까요? 당연히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복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영자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부작용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죠. 우리 벤처 기업들 협회나 이런 데서 복수 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라고 지금 국회에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죠? 이분들이 그러면 이런 상식적인 것들을 몰라서 로비를 할까? 정확히 잘 의미를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또 일부는 한국의 특수 상황 때문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부가 인증한 기업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학술적 또 실용적인 정의는 벤처 캐피탈에게서 투자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소기업부가 인증하면 벤처기업이 되고 벤처 인증을 받은 벤처들은 엄청난 세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벤처 인증받은 벤처기업들이 벤처 캐피탈이라고 흔히 말하는 자금을 받는 경우에 99%가 정부 돈입니다. 즉 모태펀드라고 해서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서라든지 펀드를 만들고 그 모태펀드에서 돈을 받은 펀드 운영자들이 대부분 한국의 인증받은 벤처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벤처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복수의결권 발행했으니 정부 돈을 운영하는 모태펀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모태펀드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지분 받고 경영권 안 받아도 돈 주면 되고 이거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요. 모태펀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엄청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모태펀드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은 모금 자본이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이라기보다 금융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복수결권까지 허용이 된다면은 사실상 정부 보조금, 공돈처럼 할 수가 있어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유발되고 벤처 버블들을 낳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비상장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복수결권 주식 발행을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벌들이 한 주를 가지고서 사실상 15배의 의결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벌 세습에 복수의결권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 같은 경우도 한국 상황에서는 복수의결권을 상장기업에게 허용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법안에 두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수의결권은 10년 만에 일몰, 즉 보통주로 전환을 하고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후에 3년 만에 전환을 하도록 일몰하도록 지금 법 규정을 만들어 뒀습니다. 자, 근데 3년 만에 일몰을 시키는 게 사실 가능할까라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업주가 6주를 가지고서 60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반 주주들은 40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의결권 분포는 6대 4입니다. 상장을 했어요. 3년 후에 6개의 복수의결권 주식을 일반 주식으로 보통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의결권이 6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창업주의 의결권 지분은 13%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60%의 의결권이 13%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소유 지배 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업을 상장할 때 증권거래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질적 심사 요건 중에 하나가 상장 이후에 안정적인 경영권이 확보되는지를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실 상장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관료들은 정책들을 새로 하나 만들면 이 정책을 꼭 성공시킵니다.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필코 성공 사례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복수의결권을 발행하고 대규모 투자를 받고 그 회사가 상장되는 사례들을 적어도 2-3개 만들 겁니다. 정상적이면 상장이 불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어떻게든 상장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장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3년이 있다가 창업자는 경영권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비판을 하니까 중기부에서 하는 말은 3년 동안 잘 준비해서 경영권 방어할 수 있다. 어떻게 잘 준비를 하나요? 상장한 다음에 주식을 사 모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창업주가 어디서 그 돈이 나오나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되면 창업주들은 틀림없이 경영권을 잃게 되니까 일몰 기간을 연장해달라 또는 일몰을 없애달라고 할 겁니다. 여론몰이 할 거예요. 그 여론몰이에 틀림없이 정부가 호응을 해서 일몰을 연장하거나 일몰을 아예 안 되게 바꿀 거예요, 법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기업은 이미 상장이 돼 있고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그런 기업이 3년이 아니고 그 이상 복수의결권을 행사한다? 자, 그럼 다른 상장 기업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불공평하다고 하겠죠. 우리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벌 기업들까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게 돼요.
복수의결권 주식을 재벌이 발행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재벌이 2대 세습, 3대 세습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세습 방식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3대 세습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올 정도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세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 3대 세습 방식을 4대에 반복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의결권 주식에 사실 목을 메고 있어요. 복수의결권 주식이 허용이 되면은 사세가 조그만 비상장 기업을 만들어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해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자본을 유치하겠죠.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할 수 있으면 상장하면 또 자본을 더 유치하죠. 그러면 그 자본력을 이용해서 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 주식을 사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세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4대 세습에 정말 핵폭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수의결권 주식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몰 규정이 있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안전장치라고 하는데, 이 안전장치라는 것은 사실상 나중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위험성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얻는 것은 별로 없고 벤처버블을 유발할 수 있고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생소하고 못 들어보신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기업 지배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